오늘은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또는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 질문이 갑자기 생각난 게 저희는 네. 어쨌든 마음 공부 채널이 주제잖아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주식이라는 주제는 또 마음 공부랑 뭔가 연결이 있으니까 네. 이제 이걸 가지고 나오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영성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이런 물질적인 그런 욕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그런 분들이 많으시지만은 그래도 이 물질 세계에서의 최소한의 필요 이런 것들은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경제 활동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죠,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마음 공부에 정진하시면서도 경제적인 그런 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여러 번 뵀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이 또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이 이제 한마디로 돈이죠. 경제적으로 돈이 내가 필요한 게 얼마 한 달에 500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그 500만 원이 이미 나한테 있다라고 상상을 한다. 또는 500만 원이 계속 500만 원 나한테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암송하시거나 막 글로 쓰시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500만 원이 매월 나한테 생길 것이다. 그런 식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전에부터.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가 이제 바로 그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과 나눌 이야기를 보면은 뭔가를 창조하는 그런 방법은 이제 세 가지 단계에서의 노력 또는 그런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입니다. 그렇죠.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또는 창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말을 언어로 표현된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과 나는 이야기에서는 각 단계별로 이 효과가 점점 강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생각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생각만이 아니라 이야기할 때 더 좋은 결과가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그거의 어떤 영향력은 정말 너무 엄청나서, 그리고 또 이제 그거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경우에는 더더욱 증폭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았어요.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경제적인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된다. 말로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나는 얼마를 필요로 한다가 아니라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떤 노력을 생각과 말의 형태로 계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라는 게 난 그거가 필요하다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필요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원하는 거를 위해서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로서도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런 말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언어로 표현된 그런 어떤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또는 언어의 다른 변형된 형태는
또 글자, 문자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자료 이런 것 등을 조사하고 수집할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파악된 방법, 그렇게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실천 계획을 세워서 내가 행동에 옮겨야 된다. 네. 그것이 제가 이해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강력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3단계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전 조금 궁금증이 생겨요.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네.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법칙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뭐 100번 쓰기 네. 얼마나 해야 네, 되는 거야. 네, 네, 네. 근데 그거에 있어서는 그게 다 들어먹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을 말로 옮겼고 네. 쓴다는 행위까지를 옮겨간 네. 거기도 한데 거기서 왜 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히나. 네. 그거는 이제 저는 왜 그래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제가 가까이 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해서 잘 된 분보다는 그렇죠. 저도 안 된 분, 네.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 식으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형태가 제가 이해하는 형태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제 500만 원이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500만 원 막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500만 원 막 말을 하고 그걸 글로 500만 원 막 쓰고 이것만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00만 원을 내가 필요로 하는데 500만 원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지? 이 생각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한 생각이라는 건 그겁니다.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건 500만 원을 이거 주변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500만 원이 한 달에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말을 경청하고 또는 자료도 구하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과 연관지어서 한번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단계 말로 그 언어의 표현이라는 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를 실제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매일 일단 뭐 신문 배달을 하루에 100가구씩 먼저 하는 걸로 시작한다.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그러면 행동을 해야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신문 보고서에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3단계 형태의 이행이 제가 생각하는 이런 방법과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성과가 좀 적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 행위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오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한 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실제 그 경험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성과가 나온다.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신라의 책에서 언급된 생각 다음 말 다음 행동으로 이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각각의 뭐 그 개개인의 뭐 상태에 따라서 전혀 이해하는 바가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다 다른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신라이에서도 다른 영성책에서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신관하는 이야기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형을 놓고서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대전에 있다. 그런데 나는 서울로 가기로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만약에 내 몸이 부산을 향해 가고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서울에 갈 수 있겠느냐? 라고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가 다른 모든 거에서도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향한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고 그걸 위한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실천 계획을 행동으로 하나씩 옮겨갈 때 500만 원이라는 그런 어떤 목표가 가까워지는 거지. 그쵸. 500만 원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내 행동은 500만 원을 얻는데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 뭐 친구들 만나서 논다거나 아니면은 게으르게 낮잠을 뭐 비유를 하자면은 게으르게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500만 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신과 나눌 이야기에서의 그 3단계라는 거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 이거는 생각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향해 가는 거, 실천하는 거, 이거는 언어와 그 행동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부합됐을 때 그렇게 잘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부 과정이 이 영성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일부 과정이 그거에 부합하는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가 이제 최근에 제 경험은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 최근 한 2년, 3년 정도에 이제 겪었던 일인데요. 저는 원래 이제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가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물정은 또 잘 몰라요. 와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경제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는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그러던 차에 한 코로나가 막 시작할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주식 시장이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거는 내가 원래 이제 많이는 안 했지만은 주식을 할 때 제가 갖고 있었던 원칙에 투자를 시작할 그런 시기에 지금 부합하는 것 같다. 저는 이제 주식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진리에. 네. 하지만 언제가 쌀 때인지 언제가 비쌀 때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포에 좀 질려 있을 때 그때가 쌀 때고,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막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너무 주식에 대한 낙관적인 그런 전망이 넘쳐날 때 이때가 비쌀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던 한 2년 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그 시기가 사람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좀 약간 공포스러워하는, 그러면서 주식이 실제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좀 해볼까?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그 주식 계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안 해봐서 머뭇머뭇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잘 알아왔던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선배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때 권유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이 자기가 봤을 때 원유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다. 원유 투자?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석유 관련된 업계에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도 현재도 계속 종사하고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원유 시장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원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 시장, 주식 주가도 떨어져 있었지만은 원유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상태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분의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그렇겠구나. 내가 지금 이 주식에 대해서 뭐 그렇게 판단하는데 같은 원리인가 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모르니까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자문을 구해서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걸 시작을 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했던 거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이름이 대충 뭐 신한 원유 ETN 레버리지 뭐 이런 거였어요. 어쩌면은 이런 내용이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원유 유가가 올라가면 돈을 버는 거예요. 떨어지면 돈을 잃는 거죠. 네, 당연한 뭐 주식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유 실물하고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은 올라간 폭의 2배를
소득을 올려요. 떨어지면은 떨어진 폭의 2배를 손실을 봐요. 이게 레버리지라서 그런 건데. 리스크가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이거 분명히 올라간다고 봤기 때문에 더 그 2배나 벌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유가는 제가 산 시점서보다 더 많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 당시 유가가 얼마만큼 떨어졌냐면은 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이론적으로 유가가 마이너스로 갔어요. 유가가 배럴당 얼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또 WTI 원유 기준 뭐 그 배럴당 요즘 일반적으로 유가는 현재는 약 80불 정도 합니다. 80불에서 90불 정도 하는데 1배럴이요? 1배럴당 보통 그걸 기준으로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산 시점이 한 30달러 정도였는데 네. 그랬는데 이게 점점 더 떨어지더니 네. 0달러까지 가더니 마이너스까지 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거 그러면은 이제 이 상식적으로 그게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유가가. 그러더니 바로 이제 마이너스에서 바로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돈이 계속 이제 엄청나게 손실을 봤죠.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꾹 잡고 있으면 분명히 올라갈 거야. 버텼죠. 버텼더니 유가가 정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은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그 투자한 상품의 잔액이 이제 증가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증가하는 걸 보니까 내가 떨어질 때는 그 유가가 10% 떨어지면은 내가 그 손실 본 금액은 한 예를 들어 돈으로 비유하면 100원을 손실 봤다 그러면은 10% 올랐으면 내가 100원이 다시 올라야지 되잖아요. 그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10% 올랐는데 한 40원 오른 거예요. 또는 30원 오르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게 왜 이러지? 그때서부터 이제 막 공부를 했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알게 됐는데 이게 일종의 파생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르긴 분명히 오르니까 또 기다려봐야지. 그래가지고 구조가 내가 기대했던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결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안 오르는 거예요. 왜 안 오르나 이유를 봤더니 이 파생 상품을 어떤 운용하는 증권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증권회사예요. 우리나라 그 증권회사가 그 가격을 올리는 어떤 그 변수 같은 뭔가 조종하는 그런 어떤 그거를 키를 넣는 게 있는데 그걸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바꿔버림으로 인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얼마큼 이익을 볼 거라고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 상품이 그럴 수가 있는 상품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원래 그 회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명분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는 뭐 시장 조정자로서 그런 어떤 역할을 시장이 비정상적일 때는 뭔가를 할 수가 있대요. 상품 약관에 그런 명시가 되어 있대요.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이 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지만은 거기서는 했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다툼이 있어서 이게 법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미 이기면은 그 회사는 굉장한 거액을 물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그걸로 인해서 소송까지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안 갔었는데 소송까지는.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상품이 떨어질 때는 돈이 원래 계획했던 거대로 다 떨어졌지만 올라갈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원금 회복이 너무나 난망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30불에서 시작해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유가가 다시 30불로 오면은 이게 투자했던 원금을 회수하고 이게 50불, 60불로 가면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50불, 60불, 70불이 가도 나는 손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 같은 개인이 낄 판이 아니다 라는 거를 내가 깨달았죠. 그리고서는 그때 이제 그냥 전문용어로 손절을 하고 제가 이제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큰 금액을 날렸죠. 손실을 봤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았는데 이거는 내가 내 원칙에 너무 어긋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는 이런 파생 상품은 절대 안 한다는 게 저의 원칙이었어요. 왜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욕심이 너무 앞섰던 거예요. 두 번째는 관련된 상품의 내용을 제가 충분히 파악도 못했어요. 네. 알아보질 않아. 합리적으로 하지를 않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이 됐는데 이거는 내가 그런 손실을 네. 입어도 싸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었지만은 지금 식의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은 합리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그런 원칙에 의한 그런 어떤 과정, 조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이 언어 단계를 제가 봤을 때는 건너뛴 거죠. 그러니까 제 표현을 언어 단계에서의 내가 알고 있는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연구와 조사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그 실천 계획을 세워야지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걸 욕심으로 채운 거죠. 이거는 분명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오를 수밖에 없어. 네네네. 하지만 상품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몰랐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상품은 하지 않는다는 게 저의 기존에 몇십 년 동안의 저의 투자 원칙이었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다 깨뜨려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안 좋은 결과가 나는 서울을 향해서 간다고 말을 했지만 네. 몸은 부산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저는 대구에서 기차를 내린 겁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서 부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아픈 경험을 했어요. 정말 그 당시에 저로서는 여러 가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돈도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돈도 돈이지만은 그런 과정을 내가 했다라는 거가 내가 참 너무 바보스럽더라고요.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제 얼른 그 시점에서 이미 그 다른 주식들은 많이 올라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몇 달 낭비하는 동안 몇 달이 걸렸거든요. 그동안에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은 그때라도 내가 원래 주식 투자하는 원칙에 의해서 다른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좀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잃었던 거에 한 50%는 복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복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다시 정리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손실을 아주 큰 금액의 한 절반 정도 보는 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죠. 이제 그렇게 쭉 있어 오다가 이게 1단계입니다. 저의 최근의 실패 경험이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중국에 일이 있어서 지난 겨울에 중국에 좀 오래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 오래 있었는데 그때 한 석 달 정도 체류를 했습니다. 석 달 정도 체류를 했는데 그 시기가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기였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코로나로 일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외부 교류 활동을 못하게 해서 막 집에서 그냥 강제 강제 억류 상태죠. 그러니까 뭐 거의 감금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가면은 무조건 뭐 열흘 뭐 2주 막 이렇게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저도 격리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방 하나에서 계속 오랜 시간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있어요, 방 안에서. 물론 뭐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이제 그렇게 훌륭하게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지만은 저는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미리 여기서 중국에서는 저기 뭐 네이버 뭐 유튜브 뭐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미리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넷플릭스 많이 봤어요. 영화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봤어요. 네. 유튜브를 저는 그전에는 많이 보지 않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유튜브도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보게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넷플릭스는 이제 거기 가기 전부터 그 영화 그런 것들을 많이 즐겨서 봐서 알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콘텐츠가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제가 관심 가는 방향대로 그 유튜브는 내가 뭘 하나 보면 비슷한 게 또 막 뜨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재밌게 뭐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격리를 하면서도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경제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네. 보게 됐는데 네. 그것도 재밌으니까 그런데 근데 뭐 여러 가지 경제에 관련해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일반 그 TV에서는 너무 막 겉핥기식으로다가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근데 거기서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굉장히 근거를 아주 풍부하게 관련 사실을 제시하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접하면서 그때 제가 처음 주식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듣게 되고 그 중에서 2차 전지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도 배터리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유망한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그때 처음 알게 됐죠. 그때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배터리 아저씨라는 분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박순혁 작가라고 하시는 분인데 네. 참 이분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는. 근데 이분 정말 기회 되면 저도 한번 모셔서 그분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 그런데 이 박순혁 작가님이 그 당시에 저는 그때가 이제 2월 초 또는 1월 말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나온 그런 어떤 영상도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약간 2차 전지가 매우 유망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8개 종목을 이분이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거가 앞으로 뭐 10배는 오를 거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내가 2차 전지 그때 처음 접했으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그런 어떤 과정을 밟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요 전에 실패에 대한 그런 어떤 기억이 있어서 더더욱 그랬겠지만은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제 다시 투자할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먼저 좀 갖게 됐죠.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분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얘기도 또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다른 분들 영상도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하고 같은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3명, 4명 정도 됐어요. 10명 중? 아니요, 10명 중에 아니라 모든 사람 다 통틀어서. 지금 현재는 많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3명, 2분이 적극적으로 많이 그랬고 하여간 통틀어서 한 4명 정도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또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추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4분 이외에 나머지 그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증권 쪽이나 경제의 전문가라는 분들은 2차 전지가 이미 너무 과열됐다. 너무 많이 올랐다. 실제 그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부풀려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2월 초에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수치아들을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영업 실적이라든지 이윤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고서 여러 가지 어떤 근거들을 제시를 했는데, 근데 이 4명이 제시하는 내용과 나머지 분들이 제시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갔죠.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이 4명이 제시하는 그런 거가 어디가 맞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기업의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가 봤어요. 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내용은 그거는 이제 사실이니까 그거를 거짓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의 그런 어떤 애널리스트가 쓴 기업 리포트나 어떤 의견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진짜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숫자를 확인한 거가 증권회사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가 너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실제 상황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굉장한 공신력을 가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근거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찾아보니까 그 중에 또 이제 그 박순혁 작가 이분은 또 그 좀 지나서는 이제 우리나라 뭐 K 배터리 레볼루션 뭐 이런 책이 하여간 이런 책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도 사서 읽어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양쪽의 데이터도 제가 확인하려고 나름 열심히 이제 비교도 해보고 찾아본 결과 저의 판단은 이 네 분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2차 관련된 주식을 샀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사고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계속 저로선 병행이 됐어요. 2차 전지 주식을 처음에는 조금 사고 그러면서 또 계속 이 주가 제가 사면은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추이를 보면서 또 계속 이제 관련된 자료나 또 유튜브에서 또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또 확신이 생기면 더 사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높냐면은 이 전에 이 원유 관련된 투자를 해서 큰 돈에 제가 처음에 투자했을 큰 돈의 50%를 결국 저는 손실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 손실을 다 메꾸고도 뭐 그 손실을 한 10배 이상 메꾸는 정도로 굉장히 큰 지금 이득을 봤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확인한 그런 내용들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투자한 금액들을 계속 늘려가지고 저 개인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 투자 수익률로 봐서는 최초에 투자했던 걸로 기준으로는 뭐 몇백 프로 되지만 중간에 계속 이걸 더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률은 뭐 지금 뭐 100%가 넘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이익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제가 오늘 나누려고 끄집어 봤습니다. 재밌죠? 재밌네요. 네, 돈을 이렇게 지나온 그런 아웃라인만 보면은 돈 벌기가 참 쉬워요. 그거는 지나오신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이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거는 어쨌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말에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도 하지 않고 전문가의 말이니까 라고 그냥 맹신을 하거나 너무 이제 자기 개인 차원에서 더 이상 그 주제에 깊게 안 들어가는 거죠. 뭐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통 그래요. 왜냐면 또 내가 찾아야 되는 어떤 노고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귀찮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간 근데 그거를 전문가의 말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지 않고 따로 찾아보셨기 때문에 그게 판이하게 다르네? 전문가라도 이거는 지금 전혀 이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 라는 걸 아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게 된 거가 맞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어쨌든 그거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5년도 안 된 일이잖아요. 그럼 평소 아니면 아주 옛날 시점부터 그 이제 웨이님이 정말 그냥 이제 성인의 나이가 된 시점부터 어떤 결단을 내릴 때 그런 일종의 다 아니래. 뭐 전문가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래. 그래도 나는 이쪽 느낌이 끌리는데 해서 했던 결정이 꽤 있었는지. 네, 그건 있었죠. 그게 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밑바탕이 돼서 일종의 그러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 같은 일도 그렇게 될 수 있었지 않나. 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저의 사회생활은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직장도 대기업에서 한 13년 4개월, 3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저는 좀 제 판단과 저의 의견이 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 대립이 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저의 상사들이었어요. 저보다 더 먼저 들어온 직장 선배, 때로는 이제 그 대립까지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설득시켜야 되는 어떤 대상인 또는 저랑 대화하게 되는 이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저보다 직급이 매우 많이 높은 이런 분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 번이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서 제 의견을 굉장히 분명하게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저의 그런 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금방 표현했던 이 생각, 언어, 행동 이 3단계의 각 단계를 저는 비교적 충실히 거쳐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는 그 말단 직원이었기 때문에 또는 적어도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수립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건데 현장을 내가 가장 잘한다. 난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현장이 이러하니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할 수가 있었고 제 말에는 항상 자신감이, 신념이 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그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저를 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이제 제 이야기를 좀 경청해서 듣는 많이 수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거의 그러셨을 텐데 대립이 끝끝내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도 한 번쯤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런 적도 있었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그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같은 업계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다녔던 직장은 이제 대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업계에서 제일 클 뿐만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도 그런 회사이고 저는 이제 그 업계에서 독립해서 사업을 하지만 그 회사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그런 업체니까 그런 어떤 형태의 일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회사에서 회사를 제가 그만두고 독립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만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 윗분들이. 그런데도 저는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그게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회사의 얘가 좀 반기를 든 거다. 회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만두고 일을 할 때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굉장히 심하게 방해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그 회사는 협력하면 좋은 회사일 뿐이지 그 회사가 저희 고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 기업들이 저희 고객인데 그 회사는 그 일반 기업들한테 영향력이 많이 있는 회사들이고 그래서 저는 일반 기업들한테 가서 평상시에 저의 태도대로 그냥 설명을 했고 근데 그 일반 기업들은 많은 경우 그 제가 다녔던 그 회사의 이야기보다는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어서 저는 비교적 사업을 그래도 순조롭게 해올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아주 오래 길었고 아주 광범위하게 그런 어떤 어려움을 저한테 주어서 방해 공작이 들어갔던 시기가 길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그거를 제가 좀 견뎌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방해 공작이 들어간 시기가 꽤 길었다고 했는데 보통 같으면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떤 거기서 계속 압력을 넣어서 못 살게 구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가 떨어질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 많은 경우 그렇죠. 그거를 뭐 어떤 힘으로 버텨? 이게 지금 생각하면 또 마음 공부의 어떤 그걸로 조금 더 연결해서 보면 이게 개인의 차원에서 버텨내고 막 이거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어떤 뭐 지금에서야 더 이런 마음 공부나 이런 데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나이도 되셨고 이렇게 되셨겠지만 그 당시에도 뭐 약간이라도 뭐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으셨는지. 그 당시에는 제가 마음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어서 그런 네. 식의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네. 지금 이제 그런 각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은 네네네. 이제 제가 첫 번째 제일 그때도 이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네네. 제 마음을 먼저 추스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마음을 추스릴 때 제가 그 기준으로 삼았던 그 목표로 삼았던 또는 내가 이제 집중했던 거는 네. 딱 한 가지였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고객의 만족이다 또는 고객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고객은 자기 일을 위해서 뭔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럼 그 고객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누가 더 좋은 솔루션을 주느냐 네. 이게 결국은 기준이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만 집중한 그런 어떤 노력을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지금 그 생각, 언어 뭐 이런 단계에서 그 생각을 좀 분명히 한 또는 저의 목표를 굉장히 분명히 한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만 저는 하여간 집중했고 그 주위에서 많은 어떤 그 잡음이 들려오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지만은 저는 이제 그거에 최대한 한눈을 안 팔고 그냥 앞을 향해서만 집중했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고객은 자기들 입장에서 그 어떤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는 저랑 협력하는 게 더 좋았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좀 버티고 지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참 재밌는 경우. 지금은 이번에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사실 그게 많이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해서 아까 그런 어떤 두 양쪽의 어떤 의견이 있을 때 그렇죠. 그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많이 좀 더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게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가 이 박순혁 작가는 아까 그 얘기하셨던 얘기 드렸던 그분인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내용을 들으면은 2차 전지는 분명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 현재 많이 성장했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종인데 증권 업계에서 공격을 한다. 그럴 때 증권 업계에서 공격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 이유는 뭐냐? 증권 업계에서 첫째 그 종목을 별로 사지를 않았고 자기들도 투자를 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 업종이 많이 그러니까 기존에 10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50원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던 이 절대적인 수치만 보고서 판단을 해서 기계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했다. 공매도라는 건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은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미리 주식이 없는데도 미리 파는 거예요. 그리고 비어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판 거예요. 그리고서는 미래에 자기가 다시 그 주식을 사서 메꿔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100원이다. 근데 미래에 내가 50원으로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100원에 그냥 돈을 받고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50원을 주고서 사요. 그러면 채워 넣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이 100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50원만 채워놓으면 되니까 50원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공매도라는 건데 그런 거를 그 증권회사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 기관 투자가들이 이런 공매도를 많이 해놨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투자 판단이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증권이라든지 이런 업계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증권회사랑 좋은 관계에 있는 그런 언론 또는 때 일부 어떤 그 금융감독기관 이런 데까지 다 동원해서 안 좋은 그런 내용의 기사를 또는 뭐 발표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도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그런 경제 관련된 이 기사들, 2차 전지와 관련된 거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의
행태도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증권회사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여러 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맥락의 말씀들을 쭉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분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은 저는 저의 업계에서 제가 유사한 거를 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 이 가장 큰 회사로부터의 공격을 제가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전에 있었던 업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정부 관련 기관이 어떻게 되고 신문 기사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쪽 업계에서 그리고 그리고 기자들의 속성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감독하는 분들이랑 기업체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경험도 했고 이 분위기를 이해하는 이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기존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거가 있는 상태에서 이 박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이 느낌이 이 주식 증권 업계에서도 저런 형태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분 말씀하시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조사해 볼 가치는 있겠다. 적어도 그런 어떤 마음속에 어떤 불꽃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요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튜브라는 게 지금 급속도로 엄청나게 붐이 이제 일었고 뭐 해봤자 10년 정도 거잖아요. 10년 전에도 사실 거의 다 하지 않았고 지금 웨이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코로나 때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뭐 유튜브 세상에 눈이 띄어졌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서 저희 일반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최대 혜택은 그런 정보를 독립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너무나 큰 플랫폼에서. 맞아요. 아니었으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런 거대한 데서 내보내는 값색이 된 기사 그런 정보에 노출돼서 그냥 그게 사실인 마냥 믿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다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나서 유튜브 뭐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던 그 진실을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혀 눈이 까막눈처럼 이렇게 감겨 있던 사람들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만 조금만 더 개발이 되면 본인의 그 직관에 맞게 찾아서 그 정보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그런 어떤 직관 또는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이런 어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유튜브를 제가 조금 접해보니까 그 안은 정말 정보의 홍수 바다예요. 오히려 휩쓸려 다니기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정보를 거기서 봤잖아요. A라는 정보를 반박하는 B라는 정보가 있고 또 A도 아니고 B도 아닌 C도 있고 너무 정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또 밑받침하거나 또 비슷하게 설득되어지기 쉬운 그런 그 유사한 정보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건 뭐냐면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다 진실이거나 다 옳은 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다 그러면은 이 A란 내용이 맞는지 B란 내용이 맞는지 이거를 판별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히 공감.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비교해보고 스스로 판단해보고 논리적으로 어떤 게 모순이 있는지 어떤 게 합리적인 그런 어떤 추론인지 이런 거 그리고 또 관련된 정보는 또 뭐가 있는지 밑받침되는 정보들도 내가 직접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진 정보 그렇게 해서 밑바탕이 튼튼하게 잘 다져진 그런 정보는 정말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그 눈, 그 힘은 어떻게 키울 수 있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비교를 해보는 것 같아요. 비교 이거 A라는 말과 그러니까 A라는 정보와 B라는 정보 그러니까 각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그 중에 1번 요소는 어떤지 2번 요소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하나하나 비교를 해서
그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판단을 하고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럼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에는 맞았다 그러면 그걸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강화하고 틀렸다 그러면 빨리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판단을, 새로운 정보를 빨리 받아들여야겠죠. 이번에 이제 제가 그렇게 했던 과정에서도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박순혁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그 유튜브 중에 3프로 TV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지금도 3프로 TV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상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3프로 TV에 경제 관련된 컨텐츠, 꼭 경제 아닌 분야도 있지만은 네. 특히 경제 관련된 컨텐츠가 굉장히 방대하게 있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그거 보고서 정말 감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3프로 TV를 안 봅니다. 네. 왜요? 구독 취소를 했어요. 네. 이게 좀 편향됐다.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편집됐다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3프로 TV가 이거는 이제 저의 주관일 뿐이지만은 신문에서 보면 조중동, 저는 이제 조중동이 약간 보수적이고 편향된 또는 의도를 갖고 편집된 내용 위주로 한다고 저는 느끼는데 네. 약간 이 매체의 일반 제도권 매체에서의 네. 조중동 같은 역할을 유튜브에서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네, 저는 그래서 3%를 지금은 전혀 안 봅니다. 그렇구나. 구독도 취소해버렸어요. 네. 그냥 이런 식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3%가 갖고 있는 콘텐츠 그리고 거기 그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난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얘기를 그 얘기만 빠지다 보면은 내가 내 바른 판단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나쁘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 2차 전지와 관련한 지금도 저는 변치 않는 그런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데 그런 몇몇 주장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과거에 얘기했던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은 쉽게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 말씀도 검증할 수 있고 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의 말씀도 검증할 수 있고 네. 지금은 더더군다나 적어도 제가 한 6개월 정도 실제로 이렇게 제가 쭉 굉장히 깊이 있게 뭔가를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 6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는 거의 100% 실현이 됐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엄청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 틀렸어요. 이거는 결과로도 이미 드러났어요. 그 중간중간에도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긴 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미 모두에 말씀드렸던 저의 나름대로의 이해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막 집중한다. 좋죠. 그리고 내가 완전히 그걸 믿는다.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처럼 아직 그런 경지에 안 간 사람의 수준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원하는 어떤 목표를 분명히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실체가 굉장히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언어 단계인 그런 표현, 그 언어와 글로 표현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안에서 제가 계속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판단이 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과정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그런 성실성과 그런 어떤 논리성을 갖고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 나는 대전에 있는데 방향이 내가 서울로 향해 내가 서 있는지 부산을 향해 서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이 부산으로 향해 서 있고 발걸음을 부산을 향해 옮겨가면서 생각으로 난 서울에 갈 거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서울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 언어, 행동 이 3단계 이런 거의 그 실천이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진 이 도구를 내가 그런 식으로 활용할 때 그럼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생각이라는 거로다 내가 한 100만큼 내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구체적인 내 노력한 정도가 100이다. 언어 또는 조사, 뭐 글로 표현 이런 거 단계가
300이다. 내가 300만큼의 내 몸과의 어떤 가치에 해당되는 걸 투여를 했다. 행동으로 내가 한 1000만큼 내가 투여를 했다. 그러면 내가 나로서는 투여한 거가 1300, 1400만큼 내가 투여를 한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이해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저는 이 1400만큼 투여를 했지만 노력 또는 가치를 실제로 근데 저한테 돌아오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 5천만큼 또는 한 5만만큼 돌아온다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제가 들인 노력보다 이 언어 단계에서도 더 많은 뭔가가 얻어지고 이렇게 내가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내가 행동을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노력을 들인 건 이만큼인데 나는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식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들였던 노력이 저는 그렇게 내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쭉 꾸준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실제 들였던 노력의 그 규모는 저는 한 1400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작용이 돼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한테 돌아온 거는 5만만큼 저한테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이해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되는 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경제적으로 나름 어떤 기반을 만드는데 이런 그 과정들의 이런 원리의 혜택을 굉장히 크게 받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 저도 정말 이런 게 그냥 진짜 공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생한 체험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약간 앞으로 돌아가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한 요소일까 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들으면서 맞지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지금 동시에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건 좀 마음 공부랑 함께 엮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는 정말 개개인마다 다르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어떻게 해서 좀 막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판단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데 이게 결과치로 좋게 나왔어. 그 이전에 그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그 미리 알 거 아니야. 그래야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저도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저는 비교라는 거는 저는 이제 웨이닝 통해서 지금 오늘 들어본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였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오히려 좀 더 인간의 어떤 본래적인 아주 좀 태초로 돌아가서 동물적인 감각이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직관이랑 연결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조금 이걸 마음 공부의 언어로 풀자면 그래서 그 정신없이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한 길만 보고 그 온리 목표를 가지고 고객의 만족이라는 거를 생각만 하고 가셨던 것처럼 주변에 잡음이 많아도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정확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변에 그 시끄러운 거를 차단을 하면서도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쓸 수 있는 툴은 많죠. 뭐 대표적인 명상이 있을 거고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본능에 가까운 그 동물적인 감각 그건 누구나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그냥 다 살기 바빠서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그냥 가려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어린 아이나 훨씬 더 아이인 상태에서는 더 즉각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만 연습을 그런 거를 되찾는 연습을 오히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뭔가 배운다기보다는요. 그런 걸 오히려 좀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누구나 있다는 기본 전제는 가졌었던 거예요. 좋죠. 아주 좋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이런 것 등등 참 좋죠. 그러면은 항상 명상을 한 사람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뭐 다르죠. 어떤 일을 하든 하여간 성과가 더 좋다고 하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교를 하더라도 좀 더 명확한 눈으로 할 수 네, 있는 어떤 맞아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도 저의 경험은 어떠냐면 명상이라는 건 이제 저는 옛날에 이제 잘 몰랐었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어떤 식으로 해왔던 것 같냐면은 네.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단계에서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을 하고 이 세 단계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인 오늘 주제가 네. 경제적인 거니까 저도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네. 옛날에 우리 세대가 다 그랬듯이 굉장히 그 기반이 없었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가난하셨고 네. 제 대학교 학비 이거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러면 처음에 그 없는 상태에서도 뭔가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당시에도 이제 저는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는 거죠.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게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을 옮기죠. 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목표를 했던 금액은 네. 환산하면은 네.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저로서는 그게 제가 설정할 수 있는 최대치였던 그쵸. 거예요. 네네. 그 이상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제 마음의 크기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런데 그게 뭐가 좋냐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언어의 단계에서의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의 여러 가지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교하는 능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그래서 비교를 해야지 내가 정확한 더 판단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되고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잘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굉장히 골치 아프고 네.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아니면 방법이 또는 생각지도 못한 벽에 부딪히게 네. 되고 온갖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극복하지? 그거를 이제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백지를 꺼내놓고 네네네. 글을 쓴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됐어요. 또는 그렇게 하게 되거나 한참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점점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저는 저를 믿게 되더라고요. 많이 어려움에 부딪혔지만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알고 있어. 지금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지만은 서두를 필요 없어. 좀 있다 보면은 너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를 거야. 네네네. 제가 저를 그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마음 공부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 언어 단계에서 뭔가 계획하고 분석하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하고 이거를 이제 뭔가를 A라는 목표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B라는 목표를 향해서 하게 되고 C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이거를 내가 성실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명상과 유사한 그런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어떤 방법이 이런 것들이 찾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는 그게 이제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공이 쌓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웬만한 일에 이제는 방법이 내가 딱 있지도 않으면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꾸준한 어떤 일관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배터리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 사람의 눈빛에서 진실이 담겨 있다라는 어떤 내가 어떤 직관 또는 통찰 이런 것들도 점점 많이 갖게 되고 좀 더 자신 있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게 쭉 그렇게 성장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저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런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좀 오랫동안 한 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깊이 있게.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 공부를 하기 전과 후를 뭐 꼭 나눠
네. 받을 필요도 없는 게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경계를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뭐 명상이나 소위 말하면 그 명성이나 이런 데 너무 심취한 거를 오히려 더 경계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일상생활에 본인의 일반적인 뭐 정말 먹고 자는 거 기본의 필수적인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이게 중요시 된다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고요. 밸런스가 잘 맞아야 어쨌건 웰빙을 목표로 네. 다 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그게 먼저가 되면서 그게 우선시돼서 뭔가 그거를 이렇게 뭐 추구를 하거나 이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네. 제가 이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잘 살려고 하면은 또는 뭐 부자가 되려고 하려면은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는 쌓기는 10년이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거는 뭐 한순간이면 된다. 네. 그리고 성실해야 된다. 꾸준해야 된다. 네. 그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리고 또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믿어야 되고 또는 이제 뭐 한번 믿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또는 사람을 항상 존중해야 되고 네. 뭐 성공한 사람들의 뭐 7가지 습관이 어떻고 그쵸. 뭐 이런 자기 개발서에서 자기개발에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네. 마음 공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제가 봤을 때 다르지가 않아요. 정말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은 네. 이게 이 현실 세계에서 떨어져 있는 게 이게 마음 공부를 더 잘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느끼는 거예요. 현실 세계 속에서 네. 가장 깊숙이 들어 있으면서 내가 마음 공부의 그런 원칙 그런 거대로 잘 해나가는 게 더 이게 마음 네. 공부라는 그런 각도에서도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현실 세계에서도 좀 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길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 뭐 영성이나 마음 공부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의 부류도 있잖아요. 오히려 소수일 만큼 요거는 그 계속 끌리는 사람만이 계속 어떻게 이렇게 찾고 싶어하는 뭔가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매해가 갈수록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공부에 관심이 가고 그 계속 이렇게 끌리게 되고 이런 사람일수록 저 같은 경우인 거죠. 오히려 정말 정신줄을 제대로 잡고 이 땅에 현실을 그라운딩하는 법을 제대로 익혀야 되고 네. 그게 정말 그런 그 물질적인 그런 걸로 결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저는 굳이 올바르고 옳지 않은 거를 얘기를 하자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깨지고서야 뭐 한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아직 뭐 이제 뭐 내년 되면 이제 30대 들어갈 나이기 때문에 뭐 자본이 있거나 이러지 않아서 뭐 주식이나 이런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오늘 더 정말 백지장의 상태로 와서 듣는 거기도 한데요. 뭐 이제 웨이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고 이제는 이제 고단락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이제 쌓였던 내공을 이제 빛이 발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 안에서도 실패나 여러 가지 또 욕심을 보고 여러 과정이 있으셨잖아요. 저는 근데 뭐 29이지만 그래도 올해가 딱 20년 됐거든요. 악기한 지가. 네. 이 안에서 무수한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님의 그런 네, 정진 과정 속에서 엄청요. 당연히 꼬꾸라지는 적 너무 많았고요. 그게 네. 20대 전반의 우울증을 차지했던 주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이거였으니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게 되네, 또 하게 되네. 이거는 제가 저희 엄마랑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또 어떠한 또 그냥 그런 멘탈이 깨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절대 안 한다. 네. 라는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네. 앞에 미래에 대한. 네. 근데 저희 엄마는 뭐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나 네. 네 인생에 있어서 미래에 단정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 네. 네. 근데 그때 뭐 들리지도 않거든요. 또 그렇죠. 들리지 않는데 또 지금 고작 1년이 지난 20대에서 보면 네. 뭐 제가 뭐 연주를 기획하고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모르는 건데 네. 그 함부로 단정하는 게 얼마나 네. 이 머리가 에고가 하기 좋아하는 장난인가. 네. 그거 하나만 일단은 갖고 있죠. 네. 그리고 내가 관두고 말고 하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흐름에서는 제가 때려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다 때려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물론 행동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좀 더 큰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라는 것도 조금 느끼고 있는 요즘이고요. 그리고 뭐 회사를 나오게 된 거 여러 가지 그런 게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뭐 안 좋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뭐 먹고 살 걱정은 해야지 등등의 뭐 걱정이 잔뜩 묻은 상황이 될 수 있으나 또 이것도 뭐 그럴만한 상황이니까 또 그렇게 펼쳐졌겠지라고 약간의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예, 마음 공부라는 거에 관심을 가졌고 그걸 끊임없이 그래도 적용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주하는 상황이 있어서 약간은 그래도 좀 덜 그렇죠. 동조할 수 있지 않은 그런 게 다 많이 도움이 되죠. 또 도움이 연인의 되죠. 그런 과정은 이제 저한테도 많은 감동을 주는데, 아, 근데 이제 그 오늘은 이제 경제적인 얘기를 제 경험을 좀 네.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이제 그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 경험에서도 제가 이제 느낀 게 뭐가 있냐면요.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정보를 생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특히 금융 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경험한 게 그분들이 이야기하거나 제공해주는 이런 거가 내가 그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의도를 가진 경우가 많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 어쩌면 이게 이 주식 분야만이 아니라 네. 다른 업종에서도 다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 많은 그런 멋져 보이는 그런 어떤 그 말들, 네. 그런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내가 그걸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래서 아까 비교해야 된다 또는 네네. 내공이 이제 쌓이면서 네네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결국은 모두가 다 아는 상식적인 그런 기준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또는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 휩쓸리지 마라. 네, 그 사람들의 말을 추종하지 마라.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말 이상으로 듣지 마라. 내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판단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스스로에게 내가 나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 결정을 했어. 네. 왜? 뭐뭐뭐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된다. 근데 왜가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확인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어떤 결정, 네네. 직접 내가 스스로 뭔가 사고해서 내린 결론,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뼈저리게 제가 느낀 거예요. 이 모든 가능한 최대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되풀이하면은 나의 그런 판단력, 사고력, 이런 것들은 점점 정확하게 되고 네. 점점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문장이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결국에는 네, 어렵지만 만약에 해야 되죠. 그게 어려워서 네. 또는 뭐 그게 내가 경험이 없어서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판단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있죠. 당연히 많죠. 네. 그럴 경우에는 하면 안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이건 내가 내린 그때가 합리적인 왔을 때. 결정이야. 네, 그 이유는 뭐야? 라고 뭔가가 느껴지는 거, 내가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할 때는 그것만 해야 된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못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번엔 분명히 더 나아질 거고, 네. 그 다음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적어도 한 3번째쯤 돼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초점이 뚜렷해야 돼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 중에서 가장 원하는 거 어떤 시점에서 하나만 딱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집중해서 그 집중한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내릴 수 없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거고, 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갖고 내렸다 그러면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옵니다. 만약에 안 돌아왔다 그러면 다시 복귀해 보면, 내가 판단하는데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사례처럼 욕심에 의해서 이 두 번째 단계 많은 부분을 건너뛰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그렇죠.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이해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아무래도 그러한 시행착오를 바탕 속에서 우러나온 경험을 반영한 좀 더 나은 어떤 과정을 밟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좋은 결과죠, 사실. 그걸 자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내린 판단과 결론일 때 그걸 하게 되지, 내가 내리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내가 내리지 않은 결정에 의해서 내가 또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나는 발전을 못하죠. 그렇죠. 영원히. 1000% 공감하는 바예요. 제가 사실은 그걸 말씀 못 드렸네. 제가 저희가 지금 3주 만인가? 거의 한 달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 지금 여행 갔다 오시고 이래서 못 뵀잖아요. 네. 저는 어쨌든 회사를 나오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아졌고, 이것도 우연한 상황에 의해서, 이거는 편집할 수 있고 모르는 거지만, 제가 아는 언니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축주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런 거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공유를 한다고 저한테 링크를 보내줬는데, 시립 오케스트라 자리가 난 오디션 공고가 나는 거예요. 딱 한 명 뽑는 자리예요. 네. 원래 그런 데는 엄청 치열해요. 네. 정말 많으면 100몇 명이 와서 한 자리를 위해서 그 경쟁을 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다니고 이래서 올해는 오디션 같은 걸 전혀 해보지 않았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런 거를 몇 번 같이 배우는 선생님하고 하다가 좀 힘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회사를 들어간 거고, 올해는 한 번도 그 기회를 당연히 앞길 잡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으니까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봤을 때 또 직관인 거죠. 요거 한번 이제는 내가 이거를 내 자발적 의사로 결과가 어쨌든 한번 2주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네. 일단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봤어요. 네. 예전에는 오디션이라는 그 세 글자에도 반응을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이게 준비가 안 됐었을 때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거를 정말 시행착오라는 고관점에서만 해볼 수 있고,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떨리긴 하지만 그게 제가 신기해서 저는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저희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죠. 저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일단은 됐는데 이걸 한번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제가 먼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어쨌건 저는 제 한계를 또 뛰어넘어 보고자 정말 최대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무리를 해서라도 최대한 무대 연습을 많이 해서 선생님 앞에서 몇 번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한 25명 정도가 나왔고 거기서 한 자리를 뽑는 건데 결론은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일단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저의 마인드가 좀 굉장히 여태까지랑 판이하게 다른 제 그 상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뭘 보완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실전 연습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자각을 했고, 정말 내가 최대치로 준비를 했는 것 같은데 또 당일에 제가 또 딱 1분을 뽑은 거예요. 그때의 또 마음의 요동침. 난 준비가 됐다 생각했는데 또 요 순서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확 이게 떨림이 갑자기 오는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행동이라는 거를 계속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난 5년간 그러면은, 근데 공교롭게도 정말 웃긴 거는 요번에 오디션을 붙고 안 붙고를 떠나서 이상하게 아침에 거기를 가는데 누구를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구 만날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나오나? 그러면 이제 저는 좀 뒤늦게 갔는데 다 연습을 하고 있어요, 벽 보고. 근데 동기 언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촉이 가끔 잘 들어맞을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동기 언니가 거기서 이제 하고 있길래 제가 긴가민가 했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가니까 놀라죠. 그래서 이제 같이 타고 왔어요. 차를 운전을 해서 같이 이제 오는 길인데 둘 다 안 됐어요. 둘 다 안 됐는데 그 졸업을 하고 한 6년 동안 계속해서 이 오케스트라를 위한 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레슨은 지속적으로 받았냐? 음. 아무리 졸업이라도 할지라도 이런 거를 위한 레슨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졸업을 하고 1, 2년은 정말 열심히 받았다. 이전에 배웠던 선생님한테. 근데 알다시피 레슨비도 비싸고 여러 이유로 혼자 하게 됐는데 혼자 하게 되니까 점점 모르겠더라. 근데 오디션 기회가 나면 어딜 가나 비슷한 곡이 나오니까 아까우니까 하긴 하는데 여태까지 전혀 된 게 없는 거죠. 네. 나오는 모든 공고는 다 가지만 네. 근데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행동만 하는 거는 네. 저는 치명적이라 생각해요. 네. 일종의 엄청난 에너지 낭비일 수 있는 거죠. 네. 원인을 모른 채로. 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건데 네.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그냥 행동을 하면서 떨어지는 경험을 반복을 한다? 네. 한 1, 2년까지 해보고 네.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마치 그냥 고시 그냥 막 계속 막 연수를 하듯이 막연하게 얻어 걸린다는 심정으로 뭔가를 행동을 계속 하는 거는 계속해서 고갈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도 판단을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건가 하는 눈을 길러야 될 필요는 저는 느끼는 거죠. 여러 상황에서. 네, 맞아요. 굉장히 큰 공부가 됐고 그거는 이제 8월 그 10일 정도의 오디션이 있었으니까 네.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네. 네, 근데 어마어마한 공부가 됐죠. 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연습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연습을 네.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제가 오디션 치기 직전까지 저희 선생님들 레슨을 한번 갔는데 선생님 정말 현명하신 분이세요.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완전 제 머리가 다 깨지는 또 한 문장이었어요. 레슨 때마다 그 깨지는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긴장을 푸는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집에서 연습을 할 때 긴장되네? 힘 빼야지. 몸 풀어야지. 몸 풀고 그 편안한 그거를 기억을 해서 시험장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 선생님은 그 긴장되고 그 막혀있고 뭔가 지금 이 긴장돼서 조여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인간인지라 100%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긴장한 상태에서 긴장된 속에서 최대치를 해보는 연습. 네. 그게 저는 너무 쇼킹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접근은 안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맨날 오디션장과 연습할 때 방에선 편했는데 왜 여기선 떨면 다 망치는 거. 갭이 이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전혀 돈 쓴 게 아깝지가 않죠. 그 믿음은 확실히 있어요. 나중에 1,400을 투자했는데 5,000 이상이 돌아올 거다. 저는 그 확신은 있어요. 3년 동안 제가 했을 때 어떤 결과치는 저는 오디션에 떨어짐과 붙고의 유무와는 달라요. 그거는 제가 몸소 체감하고 있는 바여서 좋네요. 크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인 기획으로 지금 연주를 한번 해볼까 하는 힘은 2주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거를 또 바탕으로 나 그러면은 그럼 한번 이거 해봐야 되겠다. 작은 규모로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오로지 어떤 힘도 빌리지 않고 내가 1인 기획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그런 거 좋아하니까 나만의 어떤 독자적인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회사에 있었을 때 배웠던 여러 가지를 써먹어서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일단은 하는 거죠. 그래요. 네, 하여간 뭐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그거를 이제 제시고 오늘 얘기했던 거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단계는 원하는 거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아까 그 만나셨던 그분처럼 만약에 오디션을 합격이 목표다. 그러면 나는 오디션에 합격할 거야. 이걸 먼저 분명히 하고 두 번째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려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누군가는 합격했고 나는 안 됐는데 저 합격한 사람하고 나는 뭐가 다르지? 그쵸. 그리고 그런 걸 보고 뭐 심사위원들은 뭘 열심히 보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잘하고 어떤 부분은 못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고 분석한 것만큼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뭐 훈련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스케줄을 만들고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과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서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저가 하고 있는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냥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 원리를 통해 작동이 돼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반적인 영성책에서 이야기하는
뭐 생각하고 그 말로 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만약에 뭐 500만 원이라고 그러면 500만 원 저는 그거가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하고 네. 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500만 원을 내가 원한다. 이거는 이제 분명한 목표이지만은 생각하고 또 언어한데 그러면 그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구할 수 있지라는 거를 나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거를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그게 언어 그 생각과 언어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연구해서 방법을 찾은 거 또는 내가 만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천을 하는 게 행동의 단계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피드백에 대해서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천을 통해서 뭔가가 더 알아졌거든요. 더 나은, 좀 더 개선해야 되는, 좀 더 효과적인 뭔가가 있고 그러면 다시 이 과정을 되풀이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발전하고 분명히 좋은 성과가 맞아요.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중간에 그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뭐 노력이라는 단어를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노력을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세속적인 그래요. 표현에서 노력,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빠지고서는 이거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럼요. 그게 반드시 있어요. 그게 실천이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어느 단계도 노력인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 그 자기 개발에서 말하는 것도 뭐 결국에는 뭐 노력이라는 게 키워드지만 거기서 다 또 엎어지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자기 개발도 그냥 읽었다가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세 단계의 합리적인 그런 네. 과정들, 절차를 밟았는지, 우리가 늘 듣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런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는지, 네. 이거를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참 근데 참 말로 다 담기가 애매하네. 그러니까 생각만 내가 500만 원만 생각해서 그게 나한테 그럼요. 500만 원이 딱 내 눈앞에 들어온다.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의 경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합리적인 노력을 1,400만큼 했을 때 제 느낌에는 5천이, 5만이 돌아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과정이 금방 얘기한 노력일 수 있고 그게 분석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의견을 막 내가 들어가서 찾아다니면서 묻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이게 자료를 찾는 거일 수도 있고 그게 지금까지는 내일 내가 아침에 9시 반쯤 일어나서 그 여유 있게 아침 먹고 이렇게 일과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부터 내일부터는 내가 6시 반에 일어나야겠다 해서 6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운동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나가서 어디 가서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는 뭐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 결국 저는 근데 노력도 지속 가능한 노력은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죠.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맞아요. 나는 다 자연스럽다고 봐요. 네, 어떤 사람은 4시간 자도 자연스러운 거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자도 이게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패턴이 바뀌는 거는 생각을 내가 어디다가 목표를 세웠느냐 이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A라는 목표를 하지만은 나는 잠은 그래도 10시간은 꼭 자야 된다.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A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그 10시간은 A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잠이 우선하는 거죠. 나는 나의 목표는 잠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나는 A를 그 10시간 동안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보통은 24시간 중에서 한 8시간 정도를 취침하고 나머지 16시간을 갖고서 기타에 투여를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난 10시간을 하겠다. 남들은 16시간을 투여를 하지만 난 14시간만 갖고 투여를 그쵸. 하겠다. 그러면 난 남들보다 2시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라는 것도 사실 개개인으로 자기가 자기를 계속 면밀하게 보면서 맞춤으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A라는 목표를 뚜렷하게 했잖아요. 내가 바뀌어요. 그건 맞아요. 네, 저는 전에는 10시간 자는 게 습관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A라는 걸 계속 지속을 하잖아요. 나는 9시간, 8시간, 6시간으로 저는 바뀐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거를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정말 그걸 집중해서 처음에는 내가 10시간 그 습관을 바꾸는 거가 힘들었겠지만은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조사하고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은 10시간이 9시간 반으로 줄어들고 9시간으로 이게 나의 몸도 새로운 맞아. 패턴으로 점점 적응되고 바뀌고 결국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 어느 틈에 나는 새벽형 인간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계속 듣고 보면 일단 웨이님과 같은 분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없을 것 같고요. 많이 없을 것 같고 네. 그 목표를 뚜렷하게 한다는 뭐 500만 원을 모은다. 그것도 웨이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우러나와서 그 목표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 판단은 자기가 한 판단에 그 눈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벌어진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그 목표 설정마저도 휩쓸리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원하는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도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참 중요한 깨달음이고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내가 A라는 거를 목표로 하는데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난 A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를 목표로 할 필요 안 하면 되는데 왜 A를 목표라고 거짓으로 내가 나를 인식을 시켜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이제야 알았어. 나는 A를 원하지 않고 B를 원하는 거였어. 엄청난 자극이에요. 그러면 B를 향해서 난 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게 일상다반사다. 네. 본인이 모른다. 왜냐면 내가 나를 속이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많은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A를 원하든 B를 원하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여기서 또 신나이에서 말하는 네. 정직이라는 단어가 네. 나오는데 내가 나 스스로에게 네. 먼저 정직해야죠. 제일 어렵다. 네.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하여간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내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적어도 내가 나에게 정직해서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목표도 세우고 방법도 찾고 행동도 하고 그래야지 되죠. 근데 내가 나 스스로한테 정직한지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심플하거든요. 정말 사실 다 알아요. 자기는 다 알아요. 그렇죠. 알죠. 알아요. 네. 정말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뭐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게 내가 나 스스로를 다 안단 말이에요. 약간의 이율배반성이 있고 네. 모순이 있고 알죠. 또는 내가 뚜렷하지 않은 네. 이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도 이게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내가 지금 A냐 B냐 이걸 선택해라가 아니라 네. 이제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 우왕좌왕했어. 네. 현재도 그러고 있어. 네. 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가 좋은 시작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죠. 네. 인정하는 게 네. 반은 먹고 들어가는 네. 거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가 내가 부담스럽게 또 내가 버겁게 그걸 인정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 인정하면 빨리 A든 B든 내가 결정을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또 때가 되면은 적어도 이제 현재 내가 가능한 건 인정이니까 네. 인정만 하고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하지 말고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네.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걸 미리 계획 세우지 말고 인정만 하자.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진전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또 뭐가 안 되냐. 그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냥 인정하고 이 현재 상태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외인님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냥 인정을 하고 이게 그 때가 그게 보통의 경지가 아니에요. 네. 네, 그거는 네, 그렇군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렇다고 또 다 안 되나? 아니요, 될 수 있어요. 할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이런 형태로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꽤 영성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다 나름대로 어떤 좋은 점이 있지만은 신관하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신과 나는 이야기에서의 정직,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원하는 게 어떤 식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세 단계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저는 쉽다고 느껴지지만은 그 깊은 제 방식대로의 깊이 있는 그 이해가 저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다가 저는 이루어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으로다가 제가 좋은 성과를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다가 구체화해서 행동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